역사서 3. 민수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며 창세기에서는 그 나라의 국민을 만드셨고 출애굽기에서는 만들어진 그 국민을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셔서 국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국민의 손에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서의 국법인 율법도 들려져 있으니 이제 들어가서 살 영토만 있으면 됩니다. 민수기는 그 땅을 찾아서 가는 광야 여정입니다. 히브리 성경책에서는 민수기를 배 미드바르라고 표기합니다. 배는 어디 어디에서라는 뜻이고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찾으러 가는 길에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도 그 땅을 찾으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출발해 보실까요?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여 광야에서 지내는 38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세 지점을 알면 좋습니다. 그 세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내산. 둘째,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셋째, 요단 동편 모압 평지. 민수기 이야기는 처음부터 광야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인 시내산에서의 성막 봉헌에 이어 시작합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출애굽기 40장 17절. 출애굽한 그 이듬해 1월 1일에 성막을 완공하여 봉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가 시작되는 무대는 시내산입니다. 이들이 시내산에서 광야로 출발하는 날짜는 2월 20일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민수기 10장 11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일에 성막을 봉헌하고 2월 20일에 시내산에서 출발했으니까 성막을 봉헌한 후 50일을 시내산에서 더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50일 동안 했던 일은 이런 것입니다. 먼저 1월 14일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장면은 민수기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 장면이 민수기 1장입니다. 인구조사를 했더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숫자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구조사가 끝나고 난 후에 은나팔을 사용하여 행군 신호도 약속합니다. 이 장면이 민수기 10장입니다. 광야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드디어 구름이 떠오릅니다. 이동입니다. 목표 지점은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민수기 10장 12절. 두 번째 지점인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탐하러 다녀온 사람들이 그 땅에 관하여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 가지고 나온 엄청나게 큰 과일들을 보여줍니다. 포도 한 송이를 2명이 메고 와야 할 정도이니 얼마나 좋은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 덩치가 너무 커서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믿음으로 들어가자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열방에 복이 되는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나님의 열심으로 국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시내 산으로 데려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국법을 주셨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 보내시려는 찰나에 저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못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사명 감당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소리쳤습니다. 정말 그들의 말대로 출애굽 1세대들은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 지역을 뱅글뱅글 돌면서 방황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말이죠. 사명 감당하기를 포기했던 그들은 그야말로 먹다가 죽는 인생이었습니다. 불평했던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은 후에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요단강 동쪽편에 위치한 모압 평지입니다. 여기는 에돔, 모압, 암논, 아모리 족속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아모리 땅을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아모리 사람들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저들은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칼을 들고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쟁해야만 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차지하게 된 요단 동편 땅을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요단 동편에서 끝이 납니다. 요단강만 넘으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던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이 바라보이는 요단 동편의 느보산에서 그의 인생을 마칩니다. 마치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고별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모세의 유언 설교인 신명기와 시내산에서 주셨던 레위기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와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한 정보를 주는 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와 레위기는 성격이 비슷합니다. 다만 레위기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주신 가나안 정보라면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살아야 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가나안 정보라는 것이 조금의 차이입니다.